같고요. 먼저 저희 학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동영상이 있어서 먼저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では、時間になりましたので始め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では改めましてキャノンイメージングシステムズの八幡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のお隣にいる鎌倉さんからまずご紹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テクノプロアートスタジオ。입사해서 저는 히타치 물류 소프트웨어의 내정을 받아서 회사에 저도 이제 도쿄에 있는 큐스픽스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후지츠 프론텍이라는 회사에 취업이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얻는 부분들도 많고 정말 좀 더 실전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는 강사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다들 으쌰으쌰 하면서 취직도 잘 하고. 예, 영상을 봤고요. 저희는 19개의 강의장이 있고요. 네, 작년 2024년에 55개 과정 1209명의 학생이 저희 센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가장 큰 IT 학원이고요. 저희는 검증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업 실적 최우수 직업 훈련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서울 고용센터 내 업종을 불문한 모든 직업 훈련 기관들 중에 최고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저희는 2009년 설립돼서요. 2018년 일본 IT 취업을 시작했고요. 2020년부터 소프트뱅크와 함께 채용 연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 실적인데요. 네, 저희는 일본 IT 대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한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 기수 메인 파트너사를 선정을 하고요. 특별 채용 과정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기부터 10기까지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11기에서는 캐논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할 12기 과정에서는 테크노프로 IT사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과정을 통해서 255명이 수료를 했고요. 취업자 수 214명으로 취업률 84%, 수요율 90%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삿포로까지 일본 전역에서 현재 개발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취업처인데요. 소프트뱅크, 후지츠, 라쿠텐, 히타치, 캐논, 엔티티, 펜니르, 테크노프로 IT와 같은 일본의 대기업들과 기업 규모가 200명이 넘는 기업으로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은 총 93명이었고요. 합격률은 43%입니다. 그래서 NTT 데이터 칸사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채용 박람회를 통해 한국에서 채용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4명을 뽑아갔습니다. 한국에서. 그중에 3명이 저희 학원 출신이었고요. 저희는 대학과 연계한 과정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일본어과 학생들을 메인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대학생활 하시면서 일본어 능력을 키우시고 일본에 대한 폭넓게 문화, 역사, 생활, 경제 등 이렇게 전반적인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신 다음에 저희 센터에 와서 6개월 동안 IT 집중 교육을 하고 저희가 수료 시점에 맞춰서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어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133명이 참여를 해서 취업률 87.2%였고요. 우리 서울 신학대처럼 저희가 협약대학들이 있습니다. 협업대학에서 온 학생들의 취업률은 90.9%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뛰어난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 IT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파트를 나눠봤는데요. 일본 정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DP 세계 사이에 일본 굉장히 경제 강국이죠. 이렇게 근데 일본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다양하게 뭔가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쌀이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부족한 현상들의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일손의 부족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단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 기업이 2023년에 260개에 달했고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업종에 일손이 부족합니다. 2035년이 되면 총 644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시스템의 문제점을 절실히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원금 신청을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보다 지원금을 늦게 받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보면 정부와 지자체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서 수기로 검토를 하니라 그랬고요. 보건소와 지자체 시스템도 불일치를 해서 감염자 정보가 누락돼서 역학조사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일본 정부는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 디지털화가 필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고요. 인력 부족과 국가행정 시스템의 일원화라는 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일본 정부가 바로 해결책으로 내놓은 건 DX입니다. 2030년까지 9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DX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뉴스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말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을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사 먹고 싶으면 예전에는 카페 계산대에 가서 음료를 주문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었죠. 하지만 요즘은 사이렌 오더와 같은 어플들을 통해서 내가 픽업을 해가도 되고요. 아니면 배달 어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커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하던 행동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전환을 시키고요. 그 온라인에서 하던 행동을 아예 자동화시킨다라는 개념이 디지털 전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산업에 일손이 부족한 거를 DX, 즉 자동화를 통해서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전 산업의 DX 촉진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요. 이렇게 중요하고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예 전담할 정부의 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디지털청을 신설해서 국가 지방행정의 IT화와 DX 추진을 맡게 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정도에 마지막으로 본 것 같은데 플로피 디스켓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물건인데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공서에서. 그래서 일본 정부 아날로그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요. 우리는 마침내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선언한 게 작년 2024년 6월입니다. 이처럼 아날로그 사회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DX를 방해하는 관련 규제나 제도들도 손질을 하고요. 기업들에게 IT 도입 보조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부가 주도하에 앞장서서 변화를 위한 길을 내고 있고요. 다음 이제 IT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주요 IT 기업들을 보면 NTT, 라쿠텐, 소프트뱅크, 라인, 캐논, 소니, 후지츠와 같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친숙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일본 IT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전통적으로 제조업에서 강한 분야를 활용한 기술을 성장합니다. 캐논사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잘하는 카메라를 응용한 산업용 이미지 처리와 헬스케어 AI 분야에 집중을 하고요. B2C, 소비자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네이버, 카카오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보다는 B2B, 기업과 기관 대상의 IT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일본은 슈퍼앱이 없습니다. 일본의 가장 슈퍼앱은 라인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라인은 네이버에서 개발을 한 어플이고요. 또한 일본답게 정교함과 품질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완성도를 중시하고요. 아까 코로나 때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 기관마다 독자적인 IT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큰 프로젝트를 일본 IT 기업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규모가 차이가 있어서 IT 시장에서도 체급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장 일본 세계 4위로 한국의 6배가 넘고요. AI 시장 세계 5위로 한국의 2배가 넘는 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다르게 일본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는데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아시아 첫 지사를 설립했고요.
소프트뱅크와 합작 형태로 일본 시장 장악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쿠팡이 1위죠.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 1위는 아마존 재팬입니다. 아마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 등에 무려 20조에 달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오라클, MS, 구글과 같은 것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일본 시장 장악을 위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프로젝트를 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죠. IT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의 IT 쪽에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게 되면은 한국보다는 훨씬 이러한 빅테크 기업으로 이직도 용이한 편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 빅테크까지 합세해서 매일매일 IT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T 인재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획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조차 벅찬 상황이고요. 2030년이 되면 80만 명의 IT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기술 강국 일본의 그 국내 자체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공대 진학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일본의 공대 진학률은 16%로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위고요. 일본 학생들 문과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문과로 많이 가고요.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직, 관리직, 일본에선 종합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종합직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의 사이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대 쪽에는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 좋아한다 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진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T 인력이 자국 내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채용에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나섰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엔 일중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제 중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사회, 생활, 조직, 그 환경에 잘 융화가 잘 안 됩니다. 일본 사회 융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문화 차이가 좀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중국인은 아예 채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채용을 하고 싶어 하지만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IT를 배우고 일본어도 잘하는 친구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서는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일하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IT 채용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진행한 일본 채용 박람회 채용권을 조사해 본 결과 40% 압도적으로 IT가 많고요. 다른 분야도 보면은 전기전자 26%로 그다음 많이 뽑는데 이 역시 전공자거나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전문직이고요. 서비스, 영업,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종합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로만 채용을 해도 부족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채용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IT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어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과인 여러분들이 IT를 배우면 굉장히 선호하는 인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전공자로서 일본어를 잘하고요. 그리고 문과생으로서 공대생들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학뿐만이 아니라 폭넓게 배웠기 때문에 높은 문화 이해도와 적응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과 업무 환경에 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졌다고 일본 기업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이거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왔기 때문에 경험으로 인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일본 기업들이 평가하고 있고요. 또 한국 엔지니어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더 잘하고 적응을 잘하나 봤을 때 일본어과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과의 여러분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저도 문과 출신입니다. 제가 IT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전 IT 엔지니어가 아닌데요. 그래서 문과생으로서 여러분들이 IT를 배워서 취업까지 한다 할 때 뭔가 이렇게 걸리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을 공감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는데 일본 IT 취업 팁을 좀 준비했는데 일본 기업들 기본적으로 종신고용 문화입니다. 때문에 신입부터 정년까지 회사에서 커리어 개발을 굉장히 잘 도와주고요. 뛰어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직무 투입이 아니라 다시 수개월에 걸친 교육을 받고요. 직무에 투입이 됩니다. 직무에 투입이 돼서도 바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단순 업무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사하셔서 크게 무리 없이 이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 일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입 때 단 한 명의 학생도 일이 너무 많다, 힘들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단순 업무만 준다,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일을 적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 종신고용 문화이기 때문에 한 분야의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그 분야가 적성에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럼 너 나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 다른 직종으로 바꿔볼래? 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변경에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권장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IT로 내가 갔는데 맞지 않다 하면은 직무를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 법칙이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채용을 하기가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IT 분야 입사 기준이 낮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서비스직보다 입사 기준이 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급여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통계청에서 전 산업 분야 중 신입 평균 급여를 조사했을 때 IT 분야가 1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인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문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IT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IT가 뭐 나랑 너무 관련 없는 분야다, 나랑 너무 동떨어졌다라는 인식보다는 내 전공, 내가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조금 더 IT를 너그럽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과정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펜리드株式会社라고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캐논 이미징 시스템에 합격한 황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후지츠 프롬텍이라는 회사에 취업이 됐습니다. 후지츠라는 회사에서 내년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SBD 채용 연계 과정 2기로 수료를 한 전용찬이라고 합니다. SB テクノロジー採用担当の小林と申します。私、キヤノンイメージングシステムズの採用担当をしております、矢和と申します。私は株式会社テクノプロ、テクノプロ IT 社採用部の田中と言います。当社では現在20名を超える韓国の先輩方が活躍してくれています。日本語に自信はあるんだけれども IT にちょっと自信がないという方はぜひそのディスクさんに力をつけていただいて私たちの企業に挑戦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Running circles in my mind all the time you stay. A wildfire burning bright impossible to sway. はい、マイページに移動しています。私たちはゲーム Get Out of My Rampart。配置をして下のセーブボタンを。I'm trying to hold steady, but every second falls. Oh, racing hearts, they never slow. Like lightning strikes, they always show. When you're near, my world ignites. 저는 이제 예. 그래서 저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국비교육으로 여러분들 교육비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실 때는 오히려 매달 훈련 수당금을 받으시면서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일본어 교육이 없이 IT 교육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일본어가 가능한 분들을 선발합니다. 또한 저희는 비전공자를 위한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는 30명 정원 모두가 IT에 대해서 1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서 과정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IT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도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무 개발자가 될 때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IT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채용 매칭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헤드헌팅과 같은 중간 업체와는 같이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동영상에 보셨다시피 프로젝트 발표회를 진행하죠. 이때 일본 기업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배운 것들을 이렇게 시연을 하는데요. 이런 행사는 국내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기업들을 부르고 하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뛰어나다. 우리 학생들 6개월 배워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업들에게 어필을 하고 싶은 그 IT 스킬에 대한 자신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각 기수가 틀리고 취업처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가게 되면은 꼭 이제 일본 동문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셔갖고 이렇게 정보도 교류하고 커뮤니티도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개발자가 되는 풀스택 개발자 과정이고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엔 10월 달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 과정은 4월 달에 지금 개강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한 900시간 정도 되고요. 6개월 동안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수업을 진행하고요.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수강 정원은 30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채용 연계 과정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랬는데 특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참여할 테크노프로 IT사와 지금 진행할 프로그램들인데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이해와 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 설명회, 현직 엔지니어와의 간담회, 일본 기업 문화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IT 실무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IT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주고요. 팀 프로젝트 멘토로서 여러분들의 교육도 지원을 해 줍니다. 여러분들 IT를 배워서 개발자가 되는 건 아는데 저희 학생들도 개발자가 되면 어떻게 커리어가 되는지 진로가 설정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IT 진로 설계와 커리어 코칭을 위해서 사전 면담도 진행을 하고요. 기업의 엔지니어가 직접 IT 커리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실전 대비 프로그램으로 면접 특강도 진행하고요. 면접 후에 탈락자를 포함한 전원에게 피드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면접을 보시게 되면 합격과 불합격밖에 없죠. 심지어 합격을 하셔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졌구나. 기업에서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못한다고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면접관이 직접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완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취업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이렇게 저희는 그냥 특별 채용 연구의 과정이라고 해서 그냥 채용만 하는 게 아니라요. 교육 과정 내내 기업의 또 멘토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고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면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테크노프로 IT사, 내년 상반기엔 캐논 이미징 시스템즈사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참여하시면 동시에 특별 전형에 자동으로 응시가 돼서 저희가 전형 단계를 일반 전형보다는 다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전원 서류 탈락 없이 면접을 보장해서 진행을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단계별 특별 프로그램은 각 사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정도의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발 절차인데요. 저희가 뭐 제휴대학 선발과 일반 선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가 10월 수업이라서 7월부터 모집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서울신학대 여러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교수님이나 통해서 사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절차는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해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수료생 21명이 있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11기 수업에서는 한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채은 학생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해서 취업생은 18명이었고 IT 취업 14명, 취업률 86%였습니다. 일본 IT 취업을 한 학생은 9명이었고요. 국내로 IT 취업을 한 학생은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IT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인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박스에 보면은 4월 1일이죠. 3월 1일인데 보통 4월 1일입니다. 일본의 큰 기업들, 대기업들은 직종 상관없고요. 국적 상관없습니다. 1년에 단 하루 4월 1일에만 신입사원 입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큰 기업에 대기업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입사일은 4월 1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3월 1일이죠. 테크노프로 IT사에 이 합격한 2명의 친구들은 3월 1일 날 입사인데요. 그 이유는 테크노프로 IT사에 일본인 신입사원들은 4월 1일 날 입사합니다. 근데 외국인 국적 사람들은 아무래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3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한 달 동안 외국인에 특화된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일본인 신입사원들과 함께 직무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육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사원으로 입사를 하신 거고요. 교육 기간에도 정해진 급여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로 취업한 학생은 5명이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일본 회사고요. 한국의 지사 형태로 진출을 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회사니까요. 일본어를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료한 신은혜 학생 같은 경우에 유니커스라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 IT 회사고요. 한국 IT 사업이 주종이고요. 주력이고 일본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라이언트들이 다 일본 기업이고요. 일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한국에 취업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전공인 일본어를 살리면서 개발자로 활약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 중에 일부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프로 IT사의 내정을 받은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펜리드 카부시키 가이샤라고 하는 이제 펜리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제가 이제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도전 안에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가가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잘 됐고 그래서 끝까지 결국해서 내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 취업반이라 해서 무조건 일본을 취업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만약 수업을 듣다가 한국에 취업하고 싶다 하면 이야기를 해서 한국 취업도 가능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로 배워가는 좀 그런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원 과정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아무래도 일본에 가는 거다 보니까 일본어 실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도 했었습니다. 이제 면접에서 면접관님과 얼마나 핑퐁핑퐁이 되느냐가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드립을 잘 할 수 있는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강사님뿐만 아니라 밖에 계시는 이제 보다님 쌤들이나 직원분들이 항상 이력서나 이런 걸 너무 잘 봐주시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이제 취업을 된 상태에서 나가게 됐는데 꾸준히 연락해 주시면서 잘 지내고 계신지, 회사 생활은 어떤지, 뭐 힘든 일 없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면서 약간 끊임없이 저를 케어해 주신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수료 후에도 계속 채용 좋은 곳 들어오면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한번 지원해보세요 하고 알려주시고, 그쵸. 처음에 기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면서 저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강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이제 점점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제 스스로 해보세요 라는 건 이제 늘어가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일단 도전을 해보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시죠. 클릭. 네, 동영상에 뭐 중간에 있던 텍스트가 제가 원래 동영상이 딱 나오면 사라지게 설정을 해놨었는데 연습 때는 잘 됐는데 죄송합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저희 학원에서 일본 IT 취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 전에 굉장히 일본 IT 취업이 열풍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체감상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적기고 골든 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지금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일본어과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굉장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일본 IT 취업의 길이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T에 대해서 너무 나랑 맞지 않는 분야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너그럽게 관심 있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뭐 채팅창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오른쪽 상단에 그 QR코드를 띄워놨는데요. 혹시 나 1대1로, 왜냐면은 저희가 항상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은 나중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질문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친구들이 이렇게 너무 많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얘기라서 내 프라이버시가 좀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QR코드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기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메일로 주셔도 되고 하면은 저희가 맞춤으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서 학생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급여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집세 지원도 일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급여는 2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야칭 지원, 집세 지원도 해줍니다. 집세 지원 부분은 다 틀린데요. 보통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 IT 쪽은 집세 지원을 해주는 기업들이 해주지 않는 기업들보다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한국은 연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연봉이라서 오히려 쉬운데 급여 체계가, 일본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들이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만 들으면 조금 더 싸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고려하시면서 나중에 일본 취업을 준비하신다 하면은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혹시 내가 궁금한 게 또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저 관심이 있고 조금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데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하시는데 먼저 무조건 IT 얘기부터 하세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IT 공부보다는 일본어 공부를 저희 학원에 참여하시기 전까지 일본어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본어에도 공부가 굉장히 많죠. 다양하죠.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은 회화 리스닝, 스피킹 위주로
위주가 아니죠.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갈 수 있는 기업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IT 학원에서 일본어 얘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일본어가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IT보다는 일본어 실력을 최대한 높이시고, 그리고 애넌이 있고 문법도 잘 알고 한자도 굉장히 잘하는데 말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도 면접 자리 굉장히 긴장되죠. 그래서 탁 막혀버리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회화 위주의 공부를 조금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거는 꼭 IT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 일본 취업을 하시려면 그쪽에 공부가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졸업을 유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유예하시는지도 알고 왜 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지만 일본 취업을 내가 고려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IT 국한된 게 아니라 일본 취업을 고려하시면 졸업장은 꼭 따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본에 이제 내정을 받아서 비자 신청을 할 때 비자 신청의 필수 서류에 졸업장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같이 상호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졸업장이 없으면 비자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본 취업을 하실 때는 졸업 유예를 하지 않으시는 거를 저는 적극으로 추천드리고요. 네, 그 권지원 학생께서 사기업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기업으로 취업하는 분들도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항공사로의 취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IT 쪽만 해봤기 때문에 IT가 아닌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답변을 잘 모르고요, 사실. 그래서 공항공사 쪽은 이제 다른 전문가 분에게 자문을 좀 구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도 공기업에서 외국인 채용을 거의 안 하죠. 그 뭐 결혼 비자 있는 그런 다문화 가정 아니면 거의 채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네,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현서 학생께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IT 분야만 압니다. 다른 분야를 알긴 아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만큼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만큼의 지식이 없습니다. 저도 주워 들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IT는 무조건 정규직입니다. 그 급여도 외국인과 일본인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되고 계약직으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취업비자 자체가 아예 안 나올 겁니다.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이상은 취업비자를 나와서 가면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하고요. 네, 효소 학생께서 졸업생도 대학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예, 그거는 동일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본격적인 모집을 하기 전에 미리 교수님한테 그 안내를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면 나는 미리 좀 나중에 철회해도 괜찮습니다. 미리 좀 자리를 하나 맡아두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미리 등록해 드리고요. 가등록해 드리고 그때 수업 진행될 때 되고 하면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너무나 좋은 그 시스템이 있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과를 많이 가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가본 학교들 중에서는 신학대학교 외에는 없었습니다. 전공 선택에 IT 수업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들도 그런 IT 수업을 2개에서 3개, 많게는 한 4, 5개 정도 듣고 참여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전공 선택에 IT 관련된 기초 수업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 활용해서 들어보시면서 IT가 이런 거구나, 나랑 좀 맞겠다, 이런 느낌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학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따로 말할 게 없는데, 다른 학교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게 절대 독학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학을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탁 막혀버립니다. 그 단계가 아주 기초 과정이든 아주 고급 과정에 가서든 어느 순간 막혔을 때 이걸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아, 어렵다, 나랑 맞지 않는 분야다라고 포기를 해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교 수업을 활용해서 듣고요. 저 실제로 참여하는 신학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듣기는 들었는데 내용은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겠대요. 근데 수업을 듣다 보면 아,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라고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수업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IT 기업의 한국 지사로에 취업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TO가. 아까 저도 사실 자료를 만들면서 살짝 걱정이 됐어요. 5명이 취업을 했는데 2명이 일본어를 활용하는 쪽으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40%는 그렇게 갈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TO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 프로그램은 없고요. 아까 학생처럼 그런 기회를 좀 잘 잡아서 그쪽으로 취업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그래서 취업을 지원해 줄 만큼 그렇게 많은 TO가 있지는 않고요. 주로 그런 쪽은 경력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력이 쌓이시면은 나중에 그런 쪽으로의 이직은 어렵지 않으신데 신입부터 들어가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국내 IT 취업을 아까도 이제 현서 학생도 그렇죠. 네. 네, 국내로 취업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장채은 학생도 신학대 학생도 일본 기업은 캐논사만 딱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캐논 아니면 나는 그냥 한국교회에 취업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55개 과정을 운영했는데요. 국내 취업 과정이 53개 과정이고 일본 취업 과정이 2개 과정입니다. 저희는 그냥 국내 취업 전문 기관이고요. 사실 일본 취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본의 IT 대기업들과 협업해서 특별한 프로그램, 저희 솔데스크라는 학원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과정만 일본 취업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보다는 일본 취업과 한국 취업을 같이 병행을 하시기에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44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수업이 50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질문이 없으면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왜냐면은 저도 대학 생활을 해봤거든요. 일찍 끝나는 건 괜찮은데 오버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없으면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요즘은 온라인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계속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이게 잠깐 느낌이 어색하고 옛날에 코로나 때 많이 해봤었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예,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떨렸고요. 다음에 종로에서든 신학대에서든 여러분들 또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을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경수 감사합니다. 부장님. 예, 약간 부연을 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그 대학교 전공 선택에서 이제 IT를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일본어과 전공 선택에 이제 그 안에 IT 과목들이 있었는데, 우리 대학에 이제 IT 관련 학과가 3개가 생겼죠. 컴퓨터공학과, 그다음에 AI 융합학과, 데이터베이스 학과 3개가 생기면서 우리 일문콘 전공 수업에는 이제 IT가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면 연계 전공, IT 관련된 연계 전공을 듣든지 아니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또 의학 과목에도 IT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절차를 이렇게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신청하시고 싶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저나 교수님에게 꼭 알려주시고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연계하면은 좀 더, 그 혜택이 확실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유롭게 퇴실을 하시고 한 2분 후에 이건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 잠깐 전화로 잠깐 인사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건 네, 그럼 닫도록 저 하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